본능 심리 탐구. 우리가 살면서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본능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감정노동연구소 김태흥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시간을 아주 재밌게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이렇게 만나뵙게 되니까 굉장히 영광이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능으로 해결하는 창조 능력을 주제로 말씀을 해주신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창조력, 창조 능력, 새로운 걸 개발하는 그런 거 그러면은 자꾸만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법,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은데 네. 요거를 또 본능으로 해결하는 법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인간이 그 본능으로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조정을 하면은 창조 능력을 아주 높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네. 예. 오늘 얘기는 무슨 얘기부터 해볼까 하면은 루즈벨트 대통령 네. 이야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네, 미국의 대통령. 그렇습니다. 아주 철의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소아마비로, 네. 소아마비로 이제 그 휠체어로 이렇게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셨죠. 네. 미국에서 유일무이하게 4선을 하신 대통령입니다. 하도 오래 집권을 해서 그 대통령 이후에 이제 2선 이상 못하도록 만들어가지고 할 정도로 아주 오랫동안 하고 또 미국이 굉장히 어려울 때 그 경제 정책을 잘 써가지고 미국의 경제도 살리고 소련과의 냉전 이런 문제로 해서 잘 해결하는 그런 훌륭한 대통령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소아마비로 네. 굉장히 불행했었죠. 서지 못하고. 네네. 그분은 특이하게도 한 30대에 소아마비가 걸렸어요. 네, 수영을 어렸을 하다가. 때 보통 소아마비가 걸리는 게 아니라 30대에 예, 그래서 그분이 걸린 게 소아마비가 아니다. 소아마비가 아니다. 그런 학설도 있고 맞다. 소아마비다. 그런 학설도 있는데 소아마비라는 게 더 지금 더 이렇게 우세한 학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네.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 당시 그 50년대, 60년대 미국에서 그 많은 그 평범한 시민들의 큰 고민, 공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소아마비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미국과 소련과의 냉전, 막 그 핵전쟁, 무슨 소련이 무슨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네, 막 이런 냉전으로 인해서 미국 사회가 굉장히 소련을 무섭게 생각을 했지만, 네. 실제로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소아마비를 더 무섭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소아마비로 죽거나 또는 장애인이 되거나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봤잖아요. 그죠? 네. 멀쩡한 아기가 갑자기 고열로 시달리다가 막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하도 많은 막 수만 명, 1년에 수만 명의 아이들이 장애인이 되고 막 이러니까 이 소아마비를 해결을 하려고 네. 소크 박사라는 분한테 아주 유명한 소크 박사라는 분한테 소아마비 약을 좀 개발을 해라. 예방약을 개발해라라고 네. 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이 연구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어마어마한 네. 연구를 지원해 주는데 이 소크 박사가 이제 미국에서도 유명한 학자들을 쫙 모아가지고 막 연구를 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3년을 연구를 했는데 안 나와 답이요. 네. 그 미국 정부에서는 막 그냥 계속 전화해대고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지금 온 국민이 다 관심사고 지금 대통령도 관심사고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 막 네. 마음은 쪼여오지 돈은 소아마비 재단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썼지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소아마비 이게. 네, 그래서 그 도저히 이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네. 이 소크 박사가 배낭 하나를 딱 메고 여행을 떠나나요? 여행을 떠나버립니다. 이탈리아로. 네. 네, 자기 그 연구원들 다 내비두고 혼자서 네. 배낭여행을 떠나 배낭여행을. 바람을 좀 쏘이고 싶었을까요? 거길 벗어나고 싶었겠죠. 너무 그 중압감 너무 크니까 국민들의 기대, 정부의 네. 기대, 막 그 소아마비의 이 문제를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배낭 하나 짊어지고 이제 이탈리아를 쫙 가는데 이탈리아에서도 그 수도원을 들어가게 됩니다. 수도원을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수도원이나 성당에 가보시면은 천장이 굉장히 높아요. 천장이. 예. 그 천장이 굉장히 높은 이 공간을 이렇게 와서 명상 비슷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갑자기 네.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창조력이. 네네. 그때 실험을 이렇게 한 걸 이렇게 바꾸면 될 텐데, 요 약을 이렇게 할 텐데 갑자기 딱 떠오른 거예요. 천장을 보면서요?
그 높은 천장에서 굉장히 어. 높은 천장에서 이제 그 뭐 실험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네.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오, 네. 그래서 그 길로 급거 귀국해가지고 거기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로 이제 소아마비 백신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전 세계 어린이들이 또 우리나라 어린이들도 소아마비 백신을 맞잖아요. 네네. 그때 그 소크 박사가 그 이탈리아의 한 수도원에서 천장 높은 수도원에서 떠올린 아이디어로 만든 백신으로 전 세계 어린이들이 구원을 받은 거죠. 네. 신기하죠? 네. 여기까지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요 네. 이야기는 많이 알려졌는데 그 중요한 거는 왜 높은 천장에 있는데 왜 아이디어가 왜 떠오를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역 본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영역 본능이요? 그렇습니다. 영역 본능입니다.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혹시요 그 해외여행 같은 거 가실 적에 또는 어렸을 때 어디 소풍 같은 거 갈 적에 전날 잠이 안 오고 막 등짝에서 좀 이렇게 찌리찌리하면서 뭔가 기대가 되는 설렘 같은 걸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럼요. 그렇죠. 네네. 예.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행이라는 것은 낯선 동물의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 새로운 곳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래 있던 곳이 아니라 낯선 영역을 낯선 들어가는 영역에 거죠. 들어가는 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낯선 영역은 아니고 여행이라는 건 되게 이제 이 보장된 여행사에서 스케줄이 된 거 보장된 거긴 하지만 나의 생명의 위협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 태거 때부터 내려온 그런 영역 본능을 자극하는 거죠. 네. 영역 본능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영역을 지켰을 때 내가 번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또는 내가 다른 사람의 영역에 들어갔을 적에는 또 내가 번식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무슨 호르몬이 나오느냐? 바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코티졸. 코티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네네. 드렸는데 또 앞으로도 드릴 거고 네. 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고 네. 그 만병의 근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제가 그런 강의를 하면 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코티졸을 없애는 약을 개발할 수 없는 그렇게 몸이 나쁘다면 근데 코티졸이 없으면 인간이 죽습니다. 네. 왜냐하면 코티졸은 사실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는 이게 공격 호르몬이에요. 인간을 공격 상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혈액 속에 혈당을 높이고 온몸의 에너지를 뽑아가지고 근육으로 보내주는 근육의 힘을 세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낯선 영역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은 이 코티졸이 어느 정도 좀 나오는 거예요. 네. 몸이 공격 상태가 있는 건데 특히 뇌가 공격 상태가 있습니다. 뇌가 약간의 공격 상태. 이게 지나치게 나오고 오랫동안 나오면은 뇌가 망가져가지고 우울증이 되고 공황장애가 되지만 어느 정도 살짝 나오면 뇌가 각성이 돼요. 좀 각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석기시대 한번 보죠. 만약에 사자나 호랑이가 나타났다. 그럼 뇌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야 돼요. 네. 막 일로 피할까 절로 피할까 돌멩이를 던질까 막 이게 순식간에 따다다다닥 해야만 그럴 때 있잖아요. 급하실 때 보면 막 뇌가 막 차차작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네. 그게 코티졸 작용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몸만 공격 상태에 가 있는 게 아니고 뇌도 공격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코티졸이에요. 대신에 세로토닌 수치는 떨어지죠. 네네. 그때 뇌에서 그 뉴런의 아주 급격한 연결망이 이루어집니다. 네. 급격하게. 그러니까 다른 동물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뇌의 공격 본능을 자극시켜가지고 뇌의 뉴런을 막 연결시키는 거예요. 네네. 이 높은 천장, 이탈리아라는 데 가가지고 높은 천장이, 이 천장이 낮은 데와 높은 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혹시 그 자기 사무실의 그 천장이 낮게 근무하는 사람 또는 자기 책상이 있는 사람과 미국의 IT 회사 보면 자기 책상이 없는 데가 있어요. 네. 그 왜 책상을 없앴을까요? 그게 창조력이 높아진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책상이 없으면요. 영역 본능이 자극되는 거예요. 영역 본능이 막, 그래서 뇌가 막 돌아간다. 그래서 창조력이 막 나와요. 스트레스를 이제 조금 주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자기 책상이 없는 오픈된 공간에 1년, 2년 근무를 하면은 사람이 아파요. 집단적으로 아파요. 네.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본 기사에서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자기 책상을 없앤다 이런 회사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는 기사를 그러니까 봤거든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죠. 네. 이게 막 내가 긴장을 해가지고 막 창조력은 나오지만 사람들이 이제 계속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이제 아파지는 거죠, 몸이. 네. 몸이 아파지고 그렇겠네요. 그런 부작용. 그래서 자기 공간과 오픈된 공간이 이게 혼재되어 있는 사무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장도 마찬가지예요. 천장도 낮은 공간은 인간한테 안정성을 주고 바로 나의 영역을 확보한 느낌을 줘요. 네. 세로토닌 상태가 됩니다. 근데 높은 공간, 또 개활지, 열려있는 공간 이런 데는 영역 본능을 자극합니다. 다른 공간에 온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에서 코티졸 상태를 만들어요. 그래서 뇌가 막 연결이 일어납니다. 다시 아까 그 소아마비 얘기로 돌아가 보면 네네. 소크 박사가 그 천장이 높은 데 가가지고 그 아이디어가 탁 떠오른 것은 바로 다른 동물의 영역에 들어간 것과 같은 효과가 네. 일어난 거죠. 그래서 뇌에서 막 연결이 일어나가지고 과거에 요 실험을 이렇게 연결하고 요 약을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를 이걸 몰랐구나 하고 떠오른 이유가 바로 영역 본능을 자극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정리해보면 새로운 여행지 또 거기에 가서 만난 높은 천장이 그 의사에게는 좀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고 약간의 스트레스. 네, 약간의 스트레스로 다가왔고 그게 결국은 창조의 비결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혹시 지금 문제가 잘 안 풀리고 네. 뭔가 풀릴 듯한데 막 그 압박감이 있다 그러면 맞아요. 훌쩍 떠나서. 여행을 떠나서 천장 높은 곳에 여행을 떠날 돈이 없다. 그러면 가까운 호텔의 로비에 가시면은 거의 3층 높이의 천장 그런데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으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스트레스를 항상 좀 없애려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이 이제 오히려 조금 공부 능력이라던가 좀 이렇게 좀 앞으로 진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좀 오히려 더 안 좋겠네요. 스트레스가 너무 없으면 사람이 바보가 되고 무기력해집니다. 실제로 코티졸 수치가 너무 낮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무기력해져요. 의욕이 없어요. 누가 와서 때리면은 네. 날 죽여라 이러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네. 세상에 대한 의욕도 없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코티졸 수치가 너무 낮은 분들. 그래서 어느 정도 코티졸 수치를 좀 높이려면 그런 낯선 곳에 또 천장 높은 곳에 좀 개방된 곳에 여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본능으로 보는 창조 능력에 대해서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창조 능력은 타고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호르몬이나 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를 배울 수 있었고 또 스트레스가 굉장히 좀 몸에 안 좋고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좀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앞으로 좀 이제 스트레스가 나의 몸을 일깨우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정노동연구소 김태흥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